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먼저 저의 사업이 망한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최근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옷과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의류 사업을 시작했다가 빚만 지고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빚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저에겐 20대 중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곧 제 아내가 될 사람인데요.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사업도 쫄딱 망한 사내놈이 무슨 결혼이냐고요? 네, 사실 여자친구랑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자친구 뱃속엔 우리의 아기가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엔 장인어른은 쓰러지시고 장모님은 우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다 할 직장도 없고 의류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사위놈을 뭐라고 좋게 보겠습니까? 저라도 제 딸이 그러면 혈압 올라 뒤로 쓰러질 것도 같습니다. 처음엔 처가댁도 반대가 심했지만 제가 꾸준히 찾아뵙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드리자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3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고 현재는 혼인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CP, 의류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요. 결혼 전까지 자금이 도저히 모이지 않을 것 같아 처가댁에 잠시 얹혀 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따로 없으면 저희 부모님 집에 같이 들어가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이 아닐 뿐더러 집이 작아서 아내와 같이 들어가서 살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으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마음을 크게 써주셨죠. 제가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다시 하든 안정될 때까지 처가댁이 있으라고요. 참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 때려 죽여도 모자랄 못난 사윗감을 본인 집에까지 있게 해주시다. 장인어른의 진심 어린 응원에 힘이 나서 저도 어서 재기하리라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아내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저한테는 처제가 되는 거죠. 제가 아내랑 혼전 임신을 하고 장인어른 댁에 방문했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 말고 유일하게 아내의 여동생만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호칭상 처제가 맞는데 제 입에 처제란 말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처제는 예전에 아내랑 데이트할 때도 몇 번 봤었기도 했고 제가 성실하게 살아온 걸 옆에서 흘깃흘깃 봐왔어서 그런지 저와 아내의 혼전 임신 소식에 충격은 먹었지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는 또 결혼을 해야 안정적이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루빨리 재기하라며 응원해주더라고요. 그런 처제가 좀 위로도 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짐을 챙겨서 처가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처음에 저에게 화를 내시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제가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어요. 처가댁에 들어와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처제였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가 봄쯤이었는데 처제가 옷을 너무 짧게 입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일을 마치고 낮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처제가 티셔츠도 안 입고 있더라고요. 눈 마주치고 서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좀 민망해하고 옷을 챙겨 입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가댁에 온 지 한두 달쯤 되자 처제는 그냥 보려면 봐라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어요. 제 아내도 괜히 처제한테 형부도 있는데 옷 좀 입지? 라고 하면 아 더운데 어떻게 라고 합니다. 사실 처제의 몸매가 막 모델처럼 좋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면 민망합니다. 제가 얹혀 살려고 들어온 주제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상호간의 예의는 차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이 있어요. 처가댁에 몇 달 있다 보니 이 집안의 특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를 할 때도 제 아내는 여름이면 유독 더위를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늘 에어컨 나오는 카페로 피신하거나 시원한 바람을 좋아했었는데 아내가 이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더위를 엄청 타세요. 제가 느꼈을 땐 크게 덥지도 않은데 아 덥네 더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처가댁의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요. 거실에 한 대른 방에 한 대, 작은 방마다 1대씩 해서 총 4대입니다. 저는 한 번씩 추워서 긴팔을 입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이 집에서 여름에
에어컨 이렇게 돌렸다가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버는 돈 족족 전기세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최근에 진짜 감당 못할 일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처제가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처제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미처 속옷을 챙기지 못했는지 큰 수건으로 중요 부위만 가리고 후다닥 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정말 현타가 왔습니다. 내가 이 꼴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이 꼴 보기 싫어서라도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 저와 와이프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은근슬쩍 한마디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몸에 열이 참 많으신 것 같다고 하니까 맞다고 하시며 우리 집안 내력이 몸에 열이 좀 많다. 그래서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것도 안 먹는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서방 자네가 여름에 좀 민망하지? 미안해 라고 하시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라고까지 하시는데 제기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처제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형부도 더우시면 옷 좀 편하게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여름에 땀나고 덥잖아요.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 집에서 반팔 티셔츠랑 반바지 추리닝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럼 상에 탈의하고 빤스만 입고 돌아댕기니까 아니야 괜찮아요. 처제라고 했어요. 참 남들이 봤을 땐 뭐 험한 말로 눈요기거리라도 많이 즐겨둬라. 이제 유부남이다 하시는데 저는 불편해 죽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고 싶은 몸매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 처제가 샤워실에서 나와 후다닥 방으로 들어간 걸 아내한테 말할 수도 없고 참 힘드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고민사항을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네 가족들이 모두 더위 많이 타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니냐 나도 그래도 사위인데 민망할 때가 좀 많다. 라고 하니 아내는 또 우리 가족이 어때서 그러냐 날씨가 더우면 집에서 좀 편하게 입고 있을 수 있지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구냐면서 저를 구박하네요. 뭐 사실 신혼집 하나 못 구해온 못난 남편이 처가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할 말이 아니긴 하죠. 그래서 저는 독하게 다시 일을 했습니다. 의류 사업을 함께 했던 친구와 다시 의기투합하였고 남성 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수입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차차 주문이 한 건 두 건 들어오고 옷이 재질도 좋고 이쁘다라는 입소문이 나자 걷잡을 수 없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번에 사업이 망한 게 그냥 망하기만 한 건 아니었나 봅니다. 그때 실패하면서 뼈 저리게 배우고 느낀 것을 이번에 잘 적용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마련할 비용을 대출 조금 껴서 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이 잘 풀리자 저의 아내는 물론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제도 많이 축하해주고 기뻐했습니다. 처가댁에 살면서 약간의 불편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못난 사위와 형부 걷어들여준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명품 옷이랑 가방 그리고 용돈을 좀 챙겨드렸어요. 그러니 장모님이 우리 사위 믿고 있었다며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도 자네를 처음부터 좋게 맞아주지 못했다면서 미안해하시고요. 늘 저를 응원해주는 처제도 형부가 잘 풀려서 너무 잘됐다며 축하해주더라고요. 그 사이에 우리 예쁜 아가는 나올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아마 곧 신호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아기를 놓고 정신없이 산후조리하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곧 처가댁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정들었던 처가집을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 한켠이 헛헛한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얼마 머물지 않다 떠나는데 그 조금 불편한 거 그냥 조금 참고 살 걸 그랬어요. 그래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으려나요.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 좀 싫은 건 얼굴에 바로 티가 팍팍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한 번씩 집안에서 겉옷을 잘 못 챙길 때가 많아졌어요. 아마 처가댁에서 배웠다고 하면 욕먹겠죠. 아내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시기에 처가댁에서 느꼈던 여러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앞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기를 낳은 후에도 처가댁에서 저한테 배려해줬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